안녕하세요. 아빠곰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리프트된 산타페, 더 뉴 산타페 차량의 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아마 많은 곳에서 리뷰들로 이제 차량에 대해서는 나왔기 때문에 아마 뭐 새롭게 바뀐 플랫폼이라든가 그 외관 디자인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함께 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옵션으로 구매를 하면은 괜찮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산타페 차량 재원은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만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엔진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 디젤이 먼저 출시를 했고,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정도 해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일단 출시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보류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연말이나 내년 초쯤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소네토 차량이 이제 하이브리드가 제가 알기로는 곧 판매 개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타페도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이야기가 곧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먼저 산타페 차량 트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트림은 이제 총 4가지 트림으로 나와 있는데, 프리미엄과 프리미엄 초이스, 그리고 프레스티지, 캘리그래피, 이렇게 이제 4가지 트림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랜저랑 약간 이제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게, 프리미엄 옵션 자체가 아무래도 기본 그 시작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조금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기본형은 그냥 프리미엄 초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미엄에서 이제 초이스 옵션을 이제 선택을 하는 그런 식의 옵션 그 트림 구성으로 갈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22만 원이고요. 프리미엄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3,205만 원, 그리고 프레스티지는 3,514만 원, 그리고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3,986만 원에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제 최소 가격과 최대 가격을 한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산타페 기본형인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깡통으로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3,122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 이제 옵션을 전부 다 놓으면은 가격이 이제 4,689만 원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차량 가격은 약 한 1,567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프리미엄부터 뭐 이제 캘리그래피까지 어떤 옵션의 차이가 있는지 그 옵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리미엄 차량을 보면은 이제 3,122만 원이고, 옵션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이름만 봐도 아실만한 것들은 뺄게요. 뭐 엔진이라든가 8단 변속기 이런 것들은 이제 빼고 한번 옵션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아요. 뭐 IS 시스템, 뭐 통합주행 모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통합주행 모드가 들어가 있는데, 통합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 펠리세이드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원형 레버가 있어서 이거를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제 돌려서 그 클릭을 할 때마다 뭐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현대에서 세계 최초라고 그래요. 이제 뭐 스마트 모드에 두면은 그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운전자가 좀 빨리 밟는 스타일인지 이제 아니면 뭐 여유 있게 운전하는 스타일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억을 했다가 운전자 스타일대로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맞춰서 이제 그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변속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편하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용하기 솔직히 불편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요게 드라이브에 보면은 이제 그 점차처럼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저는 이제 드라이브를 기본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는 버릇을 들이다 보니까는 대고서 이렇게 기아 변속을 하는 그 버릇을 들이다 보니까는 기아 변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불편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적응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물론 지금 그 제네시스나 뭐 기아 자동차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다이얼 방식의 전자식 변속 버튼이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불편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 충돌 방지를 보조해주는 그 보조 장치가 들어가 있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그 다음에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그리고 에어백이 이제 총 6개가 들어가 있고, 앞좌석의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어드밴스 에어백, 3세대 에어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방 경보 장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이 있어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있어서 요게 이제 브레이크 언덕이라든가 이런 데서 브레이크를 떼고서 엑셀을 밟아야 되는데, 언덕이 심한 경우에는 이게 차량이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떼고서 엑셀을 옮겨야 할 때까지 잠깐 동안은 이게 자동으로 밀리는 걸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제동 경보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비상등이 전멸이 되면서 뒤쪽에 앞차가 이제 급정거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상등이 깜빡깜빡 거려주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법적으로 공기압 경보장치가 기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들어가 있는 거고, 유아형 시트와 고정장치 ISO 픽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LED 헤드램프가 약간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기본형부터 LED 헤드램프기는 하지만 이게 아마 굉장히 많은 리뷰에서 보셨던 그 LED 헤드램프랑은 요거는 틀려요. 요거는 이제 LED 헤드램프인데, 요거는 이제 그 아마 뭐 많은 리뷰에서 보셨던 그런 프로젝션 헤드램프 타입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MFR 방식의 타입의 이제 그러니까 반사식이에요. 한쪽에서 LED로 이제 라이트를 켜주면은 그게 이제 여기서 반사가 돼가지고 앞쪽으로 이제 빛을 분사시켜주는 그런 방식의 헤드램프고요. 요거는 방향지시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위에서 들어가는, 그러니까는 프레스티지에서 들어가는 그런 LED 헤드램프와 요건 틀려요. 제가 한번 요거 설명을 보여드려 볼게요. 요게 보시면은 지금 요 차량은 캘리그래피에 들어간 헤드램프인데, 요거 캘리그래피라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션 헤드램프 타입으로 전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방향지시등이 데일라이트가 위쪽이 이제 꺼지면서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들어오게 되고, 요 부분이 이제 깜빡깜빡 거리는 건데, 지금 요거는 MFR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건 구슬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 보시면은 구슬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빛이 반사돼서 나가는, 지금 빨갛게 테두리로 쳐놨는데 여기가 이제 그 하향등에 이제 그 프로젝션 헤드램프의 위치인 것 같고, 요게 우측에 보면은 앞쪽에, 저도 아직 실물차를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아닌데, 요게 앞에 보시면은 그 디퓨저 같은 게 앞에 있잖아요. 요게 아마 방향지시등인 것 같아요. 안쪽에 이제 벌브로 돼가지고 방향지시등이 뒤에서 켜주면은 이제 저 부분이 이제 깜빡이가 켜지는 부분일 거고, 그 아래 부분이 이제 상향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격표에는 안 나와 있기는 한데, 기본 타입은 이제 벌브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있는 게 이제 벌브 타입이고, 좌측에 있는 게 LED 이제 램프,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리미엄에서는 아예 선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에서도 기본형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가격표에 보시면 옵션에서 선택이 디자인 셀렉션을 해야지만 요 이제 헤드램프가 요 리어 램프가 들어가는 거고, 프레스티지도 기본형에서는 그냥 벌브형 리어 램프가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크롬 도금 라디에이터 그릴, 요것도 라디에이터 그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본형은 요거예요. 이게 되게 많은 곳에서 나와 있는데, 저 인스퍼레이션하고는 이제 앞에 그릴 모양이 조금은 틀려요. 그리고 요 사진은 제가 봤을 땐 프레스티지 등급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왼쪽에 전구가 이제 아까 그 프로젝션 램프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프레스티지 차량으로 선택을 해서 차량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캘리그래피랑 같이 보여드리면은, 그릴 부분이 보시면은 모양이 완전히 틀리죠. 우측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캘리그래피 전용 그릴이고, 좌측에 있는 거는 프리미엄과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두 가지 트림에서 선택 가능한 게 아니고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이제 자동차 그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타페 기본형에서는 이제 그 18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긴 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ED 보조 제동등 포함 리어 스포일러는 이제 그 뒤에 등이 보조 제동등이 LED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그 리어 램프는 벌브식 그대로고, 보조 제동등 차량 가운데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 브레이크 등을 보조해주는 그 역할에 나오는 보조 제동등이 LED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크롬 서라운드 몰딩, 그리고 이중 접합 차원 유리. 이중 접합 차원 유리가 이제 기본 앞면에서만 들어가고 옆면, 그러니까 운전석 조수석 쪽, 그 다음에 뒷좌석에서는 일반 이중 접합 차원 유리가 아니고 일반 유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에 이제 LED 방향 지시 등이 들어간 사이드 리피터가 들어간,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사이드 리피터가 들어가 있는 전동접이 백밀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기본형에서는 이제 그 12.3인치 LCD 클러스터가 아니고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가 이제 가운데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 일반 바늘형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본형 계기판이고, 좌측에는 RPM, 우측에는 속도가 나오고, 가운데 이제 차량 정보가 컬러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건데 화면은 약간 작아요. 그리고 위쪽이나 뭐 아래쪽으로 해서 뭐 경고등이라든가 뭐 차량의 기본 표시해 줘야 되는 그 등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으로 나오고, 가운데에서는 이제 뭐 기본 정보, 그러니까는 뭐 연비 정보라든가 뭐 내비게이션 연동 또는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상태, 그리고 뭐 차량 옵션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또 커시트 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 열면은 이제 뒤쪽에 문이 열려서 문이 열렸을 때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야간에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이제 하단 쪽에 빨간색 북이나 뭐 하얀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불을 비춰줘가지고 차량이 문을 열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밝혀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제 도어 커시트 램프고, 이 차량에는 기본형에는 이제 인조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천연가죽 시트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열선 시트는 앞좌석과 뒷좌석 1열, 2열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는 앞좌석에만 이제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럼버 서포트가 이제 들어가 있고, 2열도 이제 뭐 6대4 폴딩이라든가 슬라이딩 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당연히 이제 스마트 키가 적용이 됐고 버튼 시동이 들어갔는데 원격 시동도 같이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서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나타랑 그랜저에서 사용을 했던 키로 같이 변경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사진에 보시면 키 보이시죠? 요게 이제 그 원격 조정되는 거라서 이제 뭐 중간에 자동차 그림도 있는데, 원격 주차가 빠진 것 같은 경우에는 저 저 칸이 조금 더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핸들에 이제 열선이 들어가고, 패들 시프트, 아무래도 전자식 변속 버튼이다 보니까는 기아를 수동으로 변속을 해야 될 때는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자식 변속기가 들어간 다음부터는 거의 대부분 차량에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운전석에만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가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전동식 윈도우 버튼이 들어가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1세대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100km면 100km, 80이면 80 이렇게 설정해 놓은 속도 그대로 이제 주행을 해주는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헤드램프는 오토 라이트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면서 후방 카메라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고요.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굳이 없더라도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내비가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형을 사시고 내비를 선택을 안 하신다 그래도 여기서 이제 차량 모니터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프리미엄 옵션에 대해서, 선택 가능한 옵션 품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H트랙 경사로 주행장치 험로 주행 모드, 요거는 226만원인데 요 같은 경우 이제 4륜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예요. 4륜 시스템이 H트랙이 이제 4륜이고 경사로 저속 주행장치가 들어가는데, 경사로 저속 주행장치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와는 조금 틀려요. 경사로 밀림 같은 경우에는 차가 내가 브레이크에서 엑셀을 떴을 때 차가 잠깐 안 움직일 수 있게, 뭐 이제 메이커마다 틀린데 뭐 한 2, 3초에서 뭐 긴 거는 뭐 10몇 초, 20초, 30초까지도 잡아주는 그런 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잡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을 때 차가 아무래도 언덕길에서 브레이크를 떼면은 한 번에 밀려서 쭉 내려가잖아요. 그 속도가 붙어서. 근데 이거는 운전자가 전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속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4km에서 이제 최대 40km까지 설정을 해가지고 그 내가 원하는 속도로만 이제 차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고, 후진으로 내려갈 때 이제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를 키면은 그때는 이제 2.5km로만 후진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험로 주행 모드가 들어갔는데 요건 이제 뭐 도로 상황에 따라서 스노우 모드, 머드 모드, 뭐 샌드 모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스노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길에서 타이어가 헛돌지 않도록 이제 최대한 견인력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머드 모드는 진흙길이나 이런 데서 안정적으로 이제 적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엔타 그 타이어 쪽에 이제 그 힘을 전달을 하는 거고, 샌드 모드는 이제 그 모래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운행을 할 때 토크를 이제 조금 알맞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가능한 게 7인승 옵션이 선택이 가능한데, 7인승 옵션을 선택을 하면은 3열에 이제 에어컨이 들어가고 스마트 원터치 워크인 폴딩 기능이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64만원에 이제 선택이 가능하고, 스마트 원터치 워크인 폴딩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거는 우측 뒤에, 그리고 좌측에 있는 거는 이제 좌측 뒤쪽에 동그란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시트가 앞쪽으로 폴딩이 돼서 좀 더 타고 내리기 편하게 그렇게 되는 이제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타페에도 이제 빌트인 캠이 들어갔는데, 빌트인 캠은 쉽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순정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가격이 59만원에 이제 책정이 됐고, 보조 배터리가 이제 기본 포함에 59만원이에요. 뭐 다른 차들보다 조금 싸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59만원이면 솔직히 비싼 거는 사실이고요. 요게 사진에 보시는 게 빌트인 캠 그 카메라고, 이게 보시면 렌즈 쪽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카메라 렌즈고, 그 옆에 조그만한 렌즈가 있는데 요게 이제 시큐어 램프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정차 중에 주차 중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저쪽에 이제 불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이제 촬영이 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한테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가 선택을 하면서 이제 LED 실내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루프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루프렉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123만원의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선택이 가능한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8만원의 선택이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운전자 인식형 주행 모드, 그러니까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모드를 자동으로 전환을 해가면서 이렇게 운전자 성향에 맞게 주행을 해주는 그런 모드가 들어가는 거고, 이게 그 운전자 프로필별로 주행 습관을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프로필이 두 개가 저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개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용자 A, 사용자 B, 하나는 게스트, 이렇게 총 3개이긴 한데 아마 요거는 게스트는 따로 저장을 하지 않고 1, 2만 저장을 하지 않을까, 그냥 제 예상에는 그런 것 같고요. 이거는 실제 차량에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운전자별로 해서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하면은 듀오로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고, 이게 사진에서 보시면 기본형에 들어가는 일반 수동형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되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은 이제 내비게이션 선택을 해야지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이 들어가고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면서 블루링크 기능도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가 선택이 가능한데, 현대 스마트 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랑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안전하차 보조, 후석 승객 알림, 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다른 기능들도 다들 이제 뭐 선택할 만한 옵션이긴 하지만 저는 항상 스마트 센스 옵션을 추천을 많이 하는 게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이 두 개 때문에 현대 스마트 센스를 제가 많이 옵션을 추천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는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에 보면은 그 경보 등이 하나가 들어와 있어서 요게 측면에서 차가 오면은 그거를 갖다가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백밀러 아웃사이드 미러에 이제 백밀러 쪽에 표시를 해줘요. 지금 사진의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표시를 해주고, 차선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따라서 경보를 울려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차량 속도에 맞춰서 만약에 100km로 내가 설정을 해놨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들어와서 속도를 늦게 가요. 그러면은 뭐 앞차가 갑자기 들어와서 50km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속도를 갖다가 이제 부딪히는 게 아니고 속도를 그대로 줄여가지고 50km로 맞춰서 내려가고, 앞차가 다시 속도를 올려서 80으로 올라가면 80, 100km로 올라가면 100km로 이제 같이 맞춰놓은 속도로 주행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앞차가 120km로 간다고 120km를 따라가진 않아요. 운전자가 설정해놓은 최고 속도까지만 이제 속도를 올려서 주행을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옵션이 선택이 가능한데,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트림에서도 선택 가능한데 전부 다 이제 가격대가 틀려요. 일단 요게 들어간 거는 그 디지털 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차 문을 열고 시동 걸고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는 디지털 키가 들어가 있고, 앞유리가 이제 자외선 차단 유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 다음에 레이스 센싱 와이퍼, 그리고 220V 인버터, 이렇게 이제 기능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을 함께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프리미엄 초이스 옵션이 트림이 있었는데, 프리미엄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트림으로 보기 조금 애매하고 그냥 프리미엄 초이스 옵션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3,205만 원인데 그러면은 프리미엄하고 83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나고, 요게 이제 추가되는 옵션이 운전석 전동 시트와 동승석 전동 시트, 그리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스위치, 그리고 전동식 파워 테일게이트, 그러니까 트렁크가 전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옵션이 83만 원에 이제 선택이 가능하고, 요거는 거의 대부분 놓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그냥 저는 그냥 3,205만 원이 산타페 기본 가격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하고 아예 옵션 선택 가능한 게 전부 다 동일해요. 가격도 동일하고 구성품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등급인 프레스티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3,514만 원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풀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부 다 LED가 들어간 거예요. 방향 지시등도 LED가 들어갔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LED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보시면은 요게 이제 풀 LED 헤드램프인데, 아까 그거랑 사진에 보시면은 약간은 틀리죠. 요거는 프로젝션 헤드램프에서 상향등, 하향등을 전부 다 쓰는 경우에 뭐 바이펑션 이렇게 이름도 쓰는데, 그 전구 하나에서 하향등, 상향등 이런 것들 전부 다 같이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방향지시등이 켜지면은 아까 앞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위쪽에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들어오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부터는 루프렉이 기본이고, 아까 스마트 센서에 들어가 있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고속도로의 주행 보조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0km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서 내가 100km가 제한 속도인 데서 100km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20km로 설정을 해놓고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은 커브길이라든가 이런 커브가 심한 길이 나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속도를 줄여서 이제 커브길을 진입하고, 커브길을 이제 통과가 되면 다시 맞춰놓은 속도로 올라가거나, 이제 뭐 앞에 그 과속 방지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이고, 요것도 제가 자료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크루즈 컨트롤 작동하는 부분 영상에서 한번 같이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선택을 하면 들어갔던 뭐 운전자 인식, 스마트 주행 모드 이런 것들 기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내장재가 이제 멜란지 니트 내장재로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듀얼 풀 오토 에어컨,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게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이고, 운전석과 조수석 쪽 온도를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요게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시면 이제 커튼이 있잖아요. 요거는 전동식은 아니고 수동식이긴 한데, 요거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큰 아이 같은 경우는 뭐 7살이다 보니까는 요 커튼을 많이 안 쓰는데, 이제 신생아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햇빛을 좀 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를 이제 저희 뒷좌석에 카시트를 2개를 설치를 해놨는데, 둘째가 있는 데는 아직 신생아다 보니까는 아예 그냥 커튼을 올려놨어요. 커튼을 올려놓고 있다 보니까는 바깥에서 보면 햇빛이 잘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놓고 다니는데, 요거는 필요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는 뒷좌석에 커튼이 있는 건 솔직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모컨 윈도우 컨트롤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좀 좋은 기능 중에서 하나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좋은 기능 중에서 하나인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은 리모컨을 눌러서 창문을 닫는 기능이에요. 요게 이제 그 스마트키 리모컨으로 잠금 버튼을 눌러서 누르고 있으면은 이제 그 창문이 닫히는 기능인데, 요게 어느 경우에 좋냐면은 일단은 그 창문을 내려놓고서 일단은 시동을 끄고서 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블루링크를 통해서 창문도 닫을 수는 있긴 하지만은 그냥 그거를 어플을 실행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리모컨으로 잠금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알아서 이제 창문이 쭉 올라가고, 전부 다 올라가면은 깜빡이가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제 그 작동을 멈추는 그런 기능입니다. 요거는 솔직히 간간히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꽤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 기능이고, 그런데 요거 기능이 들어가려 그러면은 이제 전부 다 운전석하고 조수석 뭐
뒷좌석까지도 이제 그 파워 윈도우,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보시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1열, 2열이 다 돼 있어요. 그거까지 이제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가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시스템, 그리고 전자식 룸밀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 유리가 앞면에 이제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과 블루링크가 기본 옵션으로 프레스티지부터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프레스티지 옵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엔 4륜이랑 7인승, 빌트인캣까지는 모두 동일하고요. 가격까지 파노라마 썬루프에서는 가격이 113만 원으로 내려왔어요. 요거는 이제 그 루프렉이 빠지면서 가격이 이제 내려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센서에서도 59만 원으로 내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있던 옵션에서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후석 승객 관리, 이렇게 이제 네 가지만 이제 기본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아까 그 처음 옵션보다 가격이 내려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라는 옵션인데요.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191만 원이에요. 옵션 중에서 이제 가격이 좀 센 편에 들어가는데, 요거는 달만한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세서 그런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도 솔직히 요거 요거 덕은 저는 받고,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좁은 곳에 내리면은 아무래도 문을 못 열어서 거기다 차를 못 대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 기능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좁은데도 내가 내려서 놓고 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솔직히 굉장히 편한 옵션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퍼즐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측 하단에 있는 사진에 나온 건데, 백밀러 아래쪽에 이제 불빛이 켜질 수 있도록, 이게 운전자가 보통 야간에 다가오거나 그러면은 스마트키를 가진 상태에서 다가오게 되면은 보통 백밀러가 펴지면서 이제 불이 아래로 켜지는 그런 기능인데, 요거는 어두운 데서 차에 타려고 그랬을 때 솔직히 괜찮은 기능 중에서 하나예요. 그리고 블랙 유광과 필러 가니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 여기다가 위에 우측 위에다가 한번 링크를 같이 올려드려 볼게요. 뭐 소나타도 그렇고 K5에서도 그렇고 산타페 이전 모델에서도 그렇고, 그 필러 쪽에 이제 유광이 아니고 무광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모르시고 사신 경우도 은근히 많았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옵션을 선택을 해야지만 들어가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최고급 사양에서만 들어가 있는 사양이다 보니까 요거는 꼭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옵션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가는데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솔직히 써봐야 알아요. 이게 너무 요거를 믿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저는 요거 덕을 되게 많이 보고 있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같이 그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후측방 모니터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좌측이나 우측이냐 이렇게 키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클러스터 쪽에 그 화면이 나오는 건데, 요거는 약간의 딜레이가 있기는 한데 굉장히 편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야간 운전하거나 비 오거나 이럴 때 운전을 할 때 조금 더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괜찮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세긴 해도 제가 차량을 산타페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옵션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석 전동 시트가 이제 방향이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레이 센서가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가격이 이제 88만 원입니다. 아까 프리미엄에서는 이제 플래티넘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 플래티넘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선택이 안 돼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컴포트를 무조건 이제 옵션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플래티넘 가격은, 그러면서 가격이 아까는 108만 원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103만 원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뭐 몇 가지가 빠졌는데도 103만 원, 5만 원뿐이 차이가 안 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플래티넘에서는 이제 크레 사운드가 들어갔어요. 64만 원짜리 옵션인 크레 사운드가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가격이 이제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고요. 여기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디지털 키나 뭐 무선 충전 220V 인버터가 들어가면서 그 외에 이제 크레 사운드만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플러스 옵션이 있는데 여기 가격이 147만 원이에요. 147만 원이 있는데 요거를 선택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내가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봐오던 그런 산타페의 모습이 아니고
만약에 이걸 모르시고 구입을 하셨다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뭐 프레스티지에서 디자인 옵션을 놓으셨다거나 캘리그래피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프리미엄이나 프레스티지 기본형에서 이 디자인 패키지 선택을 안 하신 경우에는 조금 당황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뭐 20인치 휠은 다들 아실 거예요. 20인치 휠이 이제 기본 들어가고 LED 리어 콤비 램프,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브가 아니고 이거를 선택을 해야지만 이제 LED 램프가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크롬 도어 하단 가니시 있잖아요.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요, 요게 지금 사진에 보면은 요거는 캘리그래피 등급 사진인데, 아마 대부분 뭐 리뷰나 이런 데서 보셨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들도 대부분 이런 디자인을 보셨을 거예요. 요게 보시면은 그 도어 쪽 아래에 보면은 크롬으로 몰딩 있잖아요. 요 부분이 없어요. 이 옵션을 선택을 하기 전에는. 여기 원으로 이제 표시를 해드렸는데 요 부분이 없어요.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없는 건지 보여드려 볼게요. 요게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그 캘리그래피 등급이고, 우측에 있는 게 제가 봤을 땐 요게 바퀴가 18인치인 걸로 봐서는 프레스티지일 것 같아요. 프리미엄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보여드린 부분 하단 쪽에 보면은 몰딩이 여기는 크롬으로 돼 있고, 우측에 있는 사진에는 그냥 무광으로 된 이제 그냥 일반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요 부분을 이제 꼭 확인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디자인 플러스 옵션을 선택을 안 하면은 내가 주문을 한 차가 이제 도어 쪽에 하단에 이제 크롬 몰딩 부분이 없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꼭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롬 스키드 플레이트가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옵션을 선택을 해야지만 이제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대시보드 크래시패드 쪽에 이제 인조 가죽 감싸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도어 센터 트림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스웨이드 내장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메탈 도어 스커프가 들어가고, 메탈 도어 스커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메탈 도어 스커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석의 문을 열거나 이제 자동차 문을 열었을 때 그 발판으로 밟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차체에 이제 들어갈 때 발로 밟고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그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이제 메탈 소재로 해가지고 만든 디자인을 이제 박아놓은 거고, 거기에 보통 이제 차량 이름을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산타페는 산타페, 그랜저는 그랜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어놔서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이제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이제 그 디자인 옵션을 선택을 해야지만 들어가고, 요것도 이제 그 콘솔 박스 쪽이랑 앞쪽에 이제 몇 군데만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요거는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곳에 놓기가 조금은 어려웠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디자인 플러스를 선택을 하면은 블랙 원톤과 다크 베이지,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블랙이고 가운데 있는 게 브라운이에요. 그리고 맨 우측에 있는 게 다크 베이지인데, 저는 솔직히 제가 실제 세 가지 색상을 전부 다 받고 저는 브라운 색상을 타고는 있긴 한데, 사진상에서는 브라운 색상이 조금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실제로 산타페에서는 브라운 색상이 약간 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브라운 색상을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다크 베이지가 조금 더 색상 표현을 제 모니터상에서는 좀 더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캘리그래피 등급을 살펴볼게요. 캘리그래피 등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격이 이제 3,986만 원으로 산타페 트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고,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하고 팰리세이드, 그 다음에 이제 산타페가 세 번째로 캘리그래피라는 이름을 달고서 나온 트림인데, 그랜저에서도 별로 선택을 할 게 없어요. 그랜저에서도 뭐 썬루프나 빌트인 캠,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만 선택이 가능하고, 뭐 3.3에서는 이제 주차 보조, 파킹 어시스트도 선택이 가능했는데, 선택할 만한 옵션들이 솔직히 많이 없었어요. 팰리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택할 게 뭐 VIP 패키지라든가 아니면 뭐 트레일 패키지 이런 것들만 선택을 할 정도로, 아니면 뭐 다륜 시스템, 그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되게 적었고, 그냥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캘리그래피는 뭔가 옵션이 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보면은 선택 품목도 많아요. 요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품목을 한번 보면은요,
앞에서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다 많이 넘어갈게요. 우측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가 안전하차 보조, 후속 승계 관리 이런 것들은 기본 들어가 있고,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요. 앞에 프레스티지에서 디자인 옵션을 선택을 했을 때도 20인치 휠이 들어갔지만, 그 앞에서 선택을 했던 옵션과 이 20인치 휠은 서로 디자인이 틀려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게 캘리그래피,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캘리그래피 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쪽에 뭐 그릴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틀린 부분 모양고, 바디 컬러 클래딩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틀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캘리그래피부터 이제 앞쪽과 방광 크롬 디에로 몰딩, 요거는 방광 크롬 디에로 몰딩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 파란색으로 테두리 쳐져 있는 부분이 그 캘리그래피가 아닌 나머지 차량 프리미엄이나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일반 크롬으로 돼 있고, 캘리그래피 등급부터 저기 이제 크롬이 이제 방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그랜저도 마찬가지로 캘리그래피에서만 방광을 적용을 해줬는데 산타페에서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이제 캘리그래피에서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퍼즐램프가 들어가고, 블랙과 필라가니시 이런 것들 아까 들어갔던 거, 뭐 17.3인치 클러스터도 또 기본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아까 옵션들이 들어갔던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틀려지는 게 스웨이드 내장재. 차량의 이제 그 천장이라든가 마감 부분들이 이제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고요. 그 다음에 핸들에 이제 반펀칭 가죽 스티어링 휠. 핸들 쪽에서 이제 손으로 많이 잡는 부분이 이제 반펀칭이 돼 있어서, 핸들 스티어링 휠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손으로 많이 잡는 좌측이랑 우측면을 이제 구멍 뽕뽕뽕뽕 뚫리게 펀칭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핸들을 잡았을 때 조금 더 그립감이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반펀칭을 잡아보면은. 그렇게 해서 운전할 때 이제 조금 더 땀이나 이런 것들도 덜 차는 느낌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반펀칭 가죽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무드 램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캘리그래피에만 이제 리얼 알루미늄 콘솔 가니쉬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트레이 커버와 이제 콘솔 가니쉬가 여기 사진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요게 이제 알루미늄으로 변경이 돼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모발 크래시 패드하고 뭐 실버 코팅 도어 트림 스위치, 요게 이제 보시면은 그 실버 코팅 스위치인데, 이거랑 일반 검정색이나 뭐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 느낌으로 같은 플라스틱 느낌이기는 한데, 이렇게 은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솔직히 조금 더 고급스러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랜저에서도 똑같이 캘리그래피만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캘리그래피만의 이제 차별화된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다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다이 하신 분을 보긴 했는데 조금 욕심은 나더라고요. 그분도 브라운에서 제가 다이 한 걸 봤는데, 제 차가 실내가 브라운이다 보니까는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그냥 생각만 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죽 시트가 이제 컬팅 나파 가죽 시트로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전석 메모리 시트나 이런 것도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2열 스마트 원터치 폴딩이라는 기능이 하나가 또 들어가요. 이게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원터치 폴딩 기능인데, 요 위치가 지금 봤을 때 그 옆에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요게 아마 러기지 스크린을 장착을 하는 부분인 걸로 보여요. 그걸로 봐서는 이제 2열과 3열 사이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3열에 앉았던 탑승자가 내릴 때 시트를 2열 걸 앞으로 밀어야지, 접어야지 내리기가 편하잖아요. 그랬을 때 옆쪽에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이 스위치를 눌러서 시트를 접고서 내리거나 이럴 때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스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메모리 시트나 레인 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이제 기본 들어가 있고,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캘리그래피에서 다른 차들은 이제 옵션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선택이 되게 할 게 많다 그랬잖아요. 4륜이나 7인승, 그 다음에 빌트인 캠, 파노라마, 요거까지는 그냥 뭐 옵션으로 놔둘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4륜, 7인승, 빌트인 캠, 파노라마는 확실하게 이거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만 선택을 하시고, 선택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할 옵션이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빼놓는 게 저는 괜찮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나 플래티넘, 그리고 클래스 사운드 같은 경우엔 기본으로 노렸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일단은 그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가격표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캘리그래피 등급인데 캘리그래피 외관에 보면은 뭐 전용 디자인 해가지고 20인치 알로이 휠, 라디에이터 인테 휠, 20인치 알로이 휠, 라디에이터, 그리고 인테이크 그릴,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바디컬러 클레딩, 크롬 스키드 플레이트, 뭐 방광 크롬 등등등 해서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여기에 리어 램프에 대해서 아무런 외관에, 이게 리어 램프가 외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통. 근데 외관에 대해서 그 리어 램프에 대해서 표시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 프레스티지에서도 기본이 아니었거든요. 요거는 프레스티지에서도 디자인 옵션을 선택을 해야지만 LED 리어 램프가 들어갔었는데 캘리그래피에서도 기본이 표함이 안 돼 있어요. 요거는 제가 못 보고 뭐 놓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못 본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요거 아마 가격표 쪽 만드시는 분께서 실수를 하지 않았나, 요거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옵션 중에서 하나고요. 근데 보면은 또 자동차별로 그냥 뭐 좋게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기본 들어가 있는 것도 표시 안 해놓은 옵션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표시가 안 됐는지 제가 못 찾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이상한 게 보시면은 플래티넘 2하고 플래티넘 3가 있어요. 요거 플래티넘 2 같은 경우가 프레스티지에서 선택이 가능한 거고, 플래티넘 3는 이제 인스퍼레이션에서 선택이 가능한 건데, 이게 보면은 플래티넘은 103만 원이고 플래티넘 3는 44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옵션이 4가지, 3가지가 있는 거고, 차이가 나는 거는 딱 하나 크레 사운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현대 디지털키라든가 스마트폰 무선 충전, 220V 인버터 3개는 모두 다 동일한데, 인스퍼레이션에서 보시면은 크레 사운드 옵션이 선택이 가능해요. 64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64만 원하고 44만 원을 더하면 108만 원. 인스퍼레이션에서 플래티넘과 동일한 옵션을 선택을 하려 그러면은 플래티넘에선 103만 원을 주고 선택을 하던 거를 나는 여기서 108만 원, 5만 원을 더 주고 구입을 해야 돼요. 이게 솔직히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를 구입을 하는 상황에서 5만 원이면은 뭐 큰 금액은 아니긴 한데 5만 원이면은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가격 책정이 됐는지 요거는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산타페에서 가성비가 좋은 옵션은 어떤 걸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솔직히 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가성비로 따진다 그러면은 그냥 솔직히 프리미엄 등급에다가 현대 스마트 센스만 달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3,122만 원에다가 스마트 센스 88만 원이기 때문에 3,210만 원에 산타페를 구매를 해서 이제 운행을 할 수 있는 가장 뭐 가성비 좋은 트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냥 제 생각에 산타페 등급 정도에서 이제 차량을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옵션은 있는 상태에서 가성비를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가성비라 그러면은 그래도 그냥 무조건 최고 싼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지불이 되더라도 그래도 그 정도 트림에서 그 정도 금액을 들였을 때,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드리면은 조금 사치스럽긴 하지만은 가볼까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가성비는 딱 어느 정도 그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최고 싼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구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구간은 프레스티지 등급의 스마트 센스 옵션을 선택을 했을 때 3,514만 원과 스마트 센스 59만 원을 선택을 해서 이제 총 차량 가격 3,573만 원에 구입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걸 살까 솔직히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솔직히 그냥 무조건 옵션 단오차주의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주행을 할 때 운행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옵션을 좀 풍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냥 제가 선택을 했을 때 제가 솔직히 처음에 본 거는 프레스티지에다가 스마트 센스,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플래티넘, 디자인 플러스 요렇게 이제 옵션을 선택을 해가지고 4,014만 원에 이제 차량 구매를 하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솔직히 디자인 플러스를 제일 많이 고민을 했어요. 디자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여기 디자인 플러스에서 뭐 20인치 휠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웨이드 내장재, 뭐 앰비언트 무드램프, 메탈 페달 뭐 이런 것들은 전 솔직히 크게 필요는 없는데, 제가 요거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LED 콤비 램프랑 그 다음에 가죽 시트, 그리고 요 두 개가 가장 컸어요. 그렇다고 요거를 이제 밖에서 하자 그러면은 뭐 솔직히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차량을 뜯었다가 다시 붙이고 이런 것들 보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구입을 하면서 요게 147만 원이었어요. 요게 가격이 147만 원인데 그냥 가죽 시트랑 뭐 리어 램프만 하고 조금 더 이제 따라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요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요렇게 놓는데, 요렇게 하면 솔직히 4,014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캘리그래피 기본보다는 조금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선택을 한 게 캘리그래피 등급에, 제가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저는 캘리그래피 등급을 사야 될 것 같고, 파킹 어시스트를 선택을 할 것 같고, 크렐 오디오, 이렇게 저는 딱 세 가지만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차량 가격이 4,183만 원인데, 아까 보면은 플래티넘을 선택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캘리그래피에서는 플래티넘을 선택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프레스티지에서 플래티넘을 선택을 한 거는 뭐 디지털 키, 저는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디지털 키를 쓸 일이 없고요. 나머지들도 솔직히 큰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는 플래티넘을 선택한 이유는 클렐 사운드가 있어서 선택을 한 거였고, 그래서 캘리그래피에서는 이제 플래티넘을 선택을 안 하고 크렐 오디오를 선택을 한 거고, 파킹 어시스트는 이제 서라운드 뷰하고 우측방 모니터 요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원격 주차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아무래도 약간은 적용을 했는데, 만약에 원격 주차만 따로 선택을 하는 거였고 서라운드 뷰만 어라운드 뷰만 따로 선택을 하는 거였다 그러면은 저라 그러면은 원격 주차는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서라운드 뷰만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선택을 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가 처음에 선택을 한 프레스티지 등급과 차량 가격은 169만 원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169만 원이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도 4천만 원대 물건을 구입을 하면서 169만 원이면은 솔직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면은 그래도 내가 이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는 어느 정도 그 옵션에 대해서 조금 더 누리면서 운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옵션이 조금 더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팔 때는 그만큼의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중고차에서도 가격적 이득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옵션을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되는 모델에 대해서 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저라면 어떤 옵션을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실차가 나오면은 이제 촬영을 다시 한번 해서 이제 실차 소개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차량 기능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유익한 정보들 많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아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